반갑습니다. 개구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새로운 스타일의 유튜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딴 게 아니고 제가 이게 유튜브 시작한 지가 한 4년 정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 7월 달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게 유튜브 이게 채널을 열고 나서 처음에는 그렇게 뭐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유튜브 또 배우기도 하고 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뭡니까 이런 편집하는 것들도 배웠고, 그리고 또 처음에는 이렇게 어 이게 하는 거 이게 능숙하지 않았죠. 능숙하기보다는 잘 이게 편집을 해가지고 올릴 정도도 안 되고 해가지고 이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뭡니까 영상 편집부터 이렇게 또 썸네일 하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로 뭐 장비도 마찬가지고 장비도 올바르게 이렇게 뭐 변변치 않게 있어가지고 휴대폰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영상 편집하는 거 배우면서 이렇게 최소한의 이렇게 장비도 마련하고 컴퓨터 같은 것도 사양도 이렇게 맞추고 하나 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좀 많이 흘렀죠. 그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한 후반기부터 좀 이렇게 쉬다가 이렇게 영상 이게 주제도 잡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덧 이게 제가 이게 구독자가 400명이 돼가지고 사실 뭐 400명 해봤자 어떻게 하면 뭐 잘하시는 분들은 반 며칠 만에도 뭐 400명 내리고 하지만 이렇게 제 주제로 가지고 제가 하는 주제가 그렇게 썩 이게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뭐 제가 또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인이기 때문에 더 이게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길 뭐 기대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어느덧 뭐 이렇게 방송 하나하나 올리다 보니까 4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400명이 돼가지고 또 뭐 빠지면 400명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최근에 좀 바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바쁩니다. 지금 바쁘고 또 제 개인적인 또 집안일도 있고 해가지고 영상에 조금 이렇게 올리기 준비하는데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또 직장도 최근에 제가 이게 영상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올릴 작년에는 제가 실업자 신세해가지고 시간도 좀 있고 했는데 지금은 또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게 또 이게 콘텐츠 만들기가 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이 컨텐츠 만들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찾아봐야 되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게 어떤 주제로 할 것인가 주제 찾기가 제일 힘들죠. 정확하게 뭐 이게 내가 주제가 정해지면 그쪽으로 자료를 찾고 막 이게 스토리 만들고 하는 건데 이게 주제 찾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이렇게 좀 시사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뭐 이렇게 시간도 좀 부족하고 했는데 근데 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제가 보는 게 있습니다. 이게 SNS 특히 소셜 미디어 이 X라든지 이렇게 뭐 인스타그램 또 특히 틱톡 뭐 이런 거 해가지고 X를 자주 보고 틱톡 그또 영상도 보고 또 뭡니까 알자지라 방송, CNN 여러 가지로 보는데 그때마다 재미나는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스킵은 하는데 이게 스토리로 만들기는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편집하기까지는 좀 어렵죠. 또 많이 이렇게 선점해놨다가도 실제로 이렇게 편집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것들이 대다수고 해가지고 좀 아쉬운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서 이렇게 슬쩍슬쩍 보는 이래 괜찮은 주제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짧게나마 이렇게 가볍게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이게 좀 다뤄봐야 되겠다 하면은 스토리를 만들어서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제 스토리 이 파트에서 한번 다루고 이 파트에서 오늘 파트에서는 뭡니까 그러한 주제들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한번 담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제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스킵했던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이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 정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면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아침에 제가 출근하던 중에 이렇게 X를 통해서 이렇게 쓱 봤는데 이런 주제가 누가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석탄이죠. 미국이 석탄을 파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출하는데 2024년도에 미국이 판 석탄이
최종적으로 이게 목적지에 도달한, 그러니까 뭐 수출된 국가라고 보면 되죠. 수출된 국가. 2024년도에 백그라운드를 한번 봐주시고 올라왔던 자료인데 2024년도에 65개국에 65개 국가에 이게 9,800만 톤의 이게 석탄이 이게 수출됐다고 합니다. 2024년에 어마어마하죠. 석탄은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뭐 탄광이 폐광됐죠. 저는 폐광된 거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여전히 9,800만 톤의 석탄을 이렇게 전 세계 65개, 65개 국가에 이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제일 큰 데가 보면은 인도입니다. 인도가 가장 수입을 많이 한다는 거죠. 수입을 23% 미국이 수출한 전 이게 물량의 2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11.5%. 크죠. 뒤에 그림에 보는 거와 같이. 그 다음에 이게 일본이 또 8.4% 이렇게 큽니다. 그죠? 일본은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죠. 8.4%. 우리나라도 4.4%를 수입한다고 이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탄광이 없어진 지가 제법 되는 거로 아는데 여전히 이게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거는 뭐 용도는 뭡니까? 이게 발전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4.4%나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이게 보면 인도가 1등이고 중국 2등, 그리고 일본이 3등.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게 보면은 퍼센테이지로 보면 네덜란드가 7.4% 이게 4등쯤 되겠네. 우리나라보다 많은 데가 네덜란드, 이게 모로코 이 정도. 그다음 브라질도 많네. 브라질이 7.8% 정도 됩니다. 그 외에 뭐 이제 4% 비슷한 데가 우리나라가 이제 4.4%. 그다음에 이집트가 4.3%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수입하죠. 어쨌든 단연 뭐 이게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게 인도, 중국, 일본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뭐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로코하고 이집트가 많이 수입하고, 아메리카 지금 브라질, 뭐 캐나다도 수입을 하네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네덜란드가 7.4% 이렇게 수입을 하고, 화석연료죠. 대표적인 화석연료인 이렇게 석탄을 많이 이게 수입하죠. 미국이 9,800만 톤을 이렇게 수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도 이걸 보면은 인도나 중국 이렇게 대단히 미국에 이게 뭡니까 화석 연료를 수입하는 나라들에서는 인도와 왜 뭡니까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관세 전쟁에서 이렇게 트럼프에게 배짱 내밀 수 있는지 정확하게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죠. 예? 자료를 보면은 만만치 않게 인도도 미국으로부터 많은 연료를 이렇게 수입하고 있다는 거죠. 이 수입선을 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미국이 독자적인 이렇게 석탄 수출국이 아닐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인도나 중국이 이렇게 무역 관세 전쟁에서 밀리지만 않는다는 거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최근에 이게 인도는 뭐 트럼프와 맞짱을 뜨고 있죠. 또 브라질 7.8%. 대표적인 나라들이죠. 브릭스 국가들. 예? 브릭스 국가들 볼만 하시고. 근데 저는 이게 보면서 4.4% 되는 거에는 우리나라가 4.4%를 미국이 수출하는 그 전체에 차지한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 어쨌거나 미국은 화석 연료를 2024년에 보면 9,800만 톤 이렇게 수출했다. 어마어마하게 수출했다는 것을 이게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뭐 미국이 이게 9,800만 톤 65개국, 65개국에 수출했는데 이게 그해는 그러니까 2024년 토탈 생산의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면은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9,800만 톤이. 자, 그러고 이게 가볍게 한번 이렇게 보고 또 다음 주제를 한번 볼까요? 이게 전 세계 가장 큰 수출국들을 한번 볼까요? 수출국 어느 나라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가? 2023년도 자료입니다. 2023년도 자료인데 이게 토탈 탑 30개국이 나와 있는데 30개국 19.7 트릴리언 달러. 트릴리언이 뭡니까? 이게 조 단위죠. 19조 7천조 7천조 19조 7천억입니까? 7천억 달러 총 수출액이. 여기에 보면은 중국이 단연 1위죠. 중국이 전 세계 수출을 가장 많이 했다는 거죠. 3.38 3조 3,800억 달러.
엄청나죠. 그 다음에 미국이 2조 200억 달러. 트릴리언 줘라.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독일, 유럽 쪽에 보면 독일이 당연히 1등이고요. 아시아에서는 뭡니까? 중국이 1등 3.38 트릴리언. 그 다음에 그 일본이겠죠. 당연히 7,170억 달러. 빌리언. 이게 빌리언이 10억이니까 7,170억 달러. 우리나라가 이제 6,320억 달러. 굉장히 우리나라 수출을 많이 하는 편이죠. 중국이 우리나라의 인구도 2배고 땅도 크고 뭐 땅도 2배 이상 되죠. 그런 걸 보면 남한에 우리나라 남쪽만 보면은 굉장히 이게 많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게 선전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다음에 아메리카 제가 말씀드렸지 미국이 1등, 그다음에 2등이 캐나다보다 멕시코가 많습니다. 멕시코가 5,930억 불 달러. 이게 뭐 엄청나죠. 억 달러니까 5,930억 달러를 수출했다. 그 다음에 독일이 1조 1트릴리언 1조 6천 뭡니까? 1조 6,900억 달러입니까? 900 달러 이래 됩니다.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는 뭐 호주가 뭐 당연 뭐 근데 3,710억 달러, 3,710억 달러 요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아시아에서 보면 중국이 단연 1등이고 전 세계적으로 보도 중국이 1등이죠. 미국보다 무려 뭐 1조 한 3천억 달러 이상 많이 수출한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뭡니까? 이게 중국이 맞짱 뜰 수 있는 미국과 맞짱 뜨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이 지표로 보면 알 수가 있죠. 2023년도 자료만 봐도. 그래서 전 세계 30개국에 이렇게 백그라운드 자료 보는 것 같이 이게 수출 대국들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뭐 당연 뭐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이게 재미나는 자료인데 이게 제가 가볍게 보자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이게 이 팩트냐 아니냐에 대해서 뭡니까 신빙성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X에 또는 틱톡이나 여러 가지 SNS에 올라와 있던 자료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맞냐 이렇게 진위 논쟁 벌이면은 이게 곤란합니다. 이 올라와 있는 자료에 그렇다. 나름대로는 이게 제가 자료를 좀 보고 하는데 그게 100% 이게 뭡니까 맞다고는 이렇게 좀 자료 수치도 틀릴 수 있겠죠. 그걸 감안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이란에 교회가 크리스찬이 살고 있는 인구가 30만 명이 넘고 그리고 교회가 200개가 된다, 200개 정도 된다는 이게 내용을 해가 올라왔습니다. 굉장하죠. 이란에 이게 가장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좀 호전적이고 이게 이슬람에 굉장히 이게 강하고 정교 일치라 합니까? 정교 일치.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나라로서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의외로 이게 크리스찬이 30만 명 살고 있고 교회가 이게 200개가 된다는 거죠.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중동에 출장에 가보면 제가 이렇게 출장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갔을 때도 상당히 크리스찬인들이 좀 많았습니다. 크리스찬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기념 날이 되면은 또 뭐 쉬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하고 좀 사실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란에도 역시 많은 크리스찬이 살고 있고 교회도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미나는 건데 지금 뭐 최근에 이렇게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뭐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했는지 어때 그런 감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종전은까지 아직 멀었는데 어쨌든 이게 서로 쏘고 하는 것은 잠시 중단됐죠. 또 최근에 뭐 서로 아직도 이렇게 쏘고 하던데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평화협정서의 1차 단계에서는 합의를 하고 교환도 하고 했는데 포로들도 교환하고 했는데 이게 뒤에 백그라운드를 봐주시면 굉장히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좀 이렇게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게 잔혹성에 대해서랄까요? 이렇게 비판하는 이 포스터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게 대학살이다. 이게 대학살이다는 제목으로 히로시마 때 떨어진 폭탄이 이게 15,000톤 정도가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떨어뜨렸다고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독일이 런던에 2차 대전 때 이렇게 떨어뜨린 게 이게 2만 톤입니까? 2만 톤. 2만 톤 정도 떨어뜨렸다, 폭탄으로. 근데 가자 지역에, 자그마한 그 가자 지역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떨어뜨린 게 8만 5천 톤의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뭐, 이 내용이 뭐, 근데 이 수치를 보더라도 이게 실감이 나는 게 왜냐하면은 거의 지금 뭐 2년째입니까? 퍼붓고 있죠. 거의 뭐 도시가 거의 사라졌죠. 도시가 사라졌. 그 정도로 뭐 이렇게 가로 세로 뭐 1m 간격으로 뿌렸다고 해야 될 정도로 뭐 그냥 초토화를 시켰는데 이 정도로 폭탄이 쏟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이게 재미나는 좀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인데 이게 educated countries 해가지고 교육받은 나라들 뭐 이게 뭐 교육받지 못한 나라들도 많고 하니까 이게 내용을 잠깐 보면 배철러 학위입니까? 학사입니까? 학사 수준 또는 그 이상을 가진 25에서 64살, 64살 사이에 25에서 64살 사이의 나이에 학위를 가진 사람들 이상, 학위 이상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오른쪽은 보면은 퍼센테이지고 이게 퍼센테이지고 왼쪽은 뭡니까? 숫자지 숫자. 제일 높은 나라가 지금 뭐 이게 퍼센테이지가 제일 높은 국민들의 퍼센테이지가 제일 높은 나라가 아일랜드죠. 아일랜드가 52.4%가 100만 80명입니까? 180만 명, 180만 명이 지금 아일랜드에 이게 100만이니까 단위가 52.4%가 이게 25세에서 64살 사이에 이렇게 뭡니까? 180만 명이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학사 학위를. 그 다음에 스위스랜드 46%, 270만 명. 그 다음 싱가포르가 190만 명. 뭐 이렇게 올죠. 조금 그런데 이제 급자서 영국이 몇 프로입니까? 43.6%, 1900만 명. 그 다음에 미국이 인구가 말해주죠. 미국의 그 40%가 뭐 이게 학사를 가졌다. 이게 배철러가 학사 전문대학입니까? 배철러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배철러가 이제 학사라고 알고 있는데 전문대학교 학사를 포함하는 건지 어쨌든 40점 대학이라는 소위 말해서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게 40%다. 그 다음에 7,800만 명이 가지고 있다. 7,800만 명. 7,820만 명이죠. 정확하게 뭐 수치를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1,440만 명이 39%, 거의 40%, 39.4%가 학위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뭐 2,540만 명,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데 퍼센테이지는 인구가 많으니까 34%, 34.8%가 학위를 가지고 있다. 재밌죠? 흥미로운 내용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더 좀 흥미로운 거는 인도가 14.2%가 학위를 뭐 전문대 이상이라고 봐지는데 가지고 있는데 그 인구로 보면은 100만이니까 1억 3,900만 명, 940만 명 어마어마하죠. 1억 명 이상, 1억 한 4천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 인구 3배 정도가 이 학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그 밑에 보면 6.9%, 퍼센트가 굉장히 낮죠. 인도보다 더 낮습니다. 이게 8,800만 명, 8,800만 명이 지금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재미납니다. 재미있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게 높은 축에 속하죠. 한 40%가 대학을 나온 학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뭐 늘 이게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셨을 텐데 이게 아프리카 지도인데 아프리카가 최근에 제가 뉴스 들으니까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지도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 지도를 공식적으로는 지도를 유엔에서 쓰는 지도를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아마 아프리카 쪽인가 뭐 거기서 이 일을 제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도는 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유럽이 굉장히 실제 크기보다 굉장히 크게 지금 그려지죠. 그 뭐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표기하는 지도 기법이 있죠.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 실제의 땅 크기를 감안해서 지도 제작한 것을 공식적으로 써야 된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뒤에 보면 백그라운드로 보시면 아프리카의 실제 크기가 어느 정도 크냐면 이 보십시오. 굉장히 크죠. 미국, 중국, 인도 뭐 세계적인 뭐 이게 러시아 빼고 큰 나라들 다 이게 이었죠. 이게 보면 중국, 인도, 미국 이렇게 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30개국 이게 30개국 아프리카에 30개국이 들어간답니다. 30개국이 굉장하죠. 스페인, 뭐 이태리, 튀르키예, 그다음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큰 나라들 뭐 프랑스, 독일, UK, 이라크도 상당히 땅 크죠. 이런 나라들을 다 이게 열 정도의 이게 아프리카 크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땅이 크다는 것은 뭐 미래의 자원들이 여기 다 있다는 거. 지금도 광물이 뭐 아프리카에서 개발이 잘 안 돼서 그렇지 굉장하죠. 이게 뭐 이게 아프리카의 결국은 아프리카의 식민지는 그 자원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원. 옛날에는 아주 뭐 수세기 전에는 이 뭐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 가가지고 했고 지금은 광물 자원 때문에 아직도 이쪽이 뭡니까 차이나 쪽에는 거의 이가 땅에 뭐 이게 면적에 나타나는 나라들은 거의 프랑스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아직도 프랑스를 뭡니까 프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화폐들을 많이 쓰고 있고 굉장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게 서구 유럽들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프리카가 크고 광물 자원도 대단할 거다. 그래서 중국이 1대1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아프리카에 이렇게 교두보를 말하는 거는 어찌 보면 미래를 위해서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죠. 앞으로는 아마 아프리카가 미래의 뭡니까 땅이지 않느냐 그래 봐집니다. 어쨌거나 제가 오늘 뭐 이게 한 네다섯 가지 주제, 여섯 가지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해 봤는데 슬쩍 한번 제가 아침에나 이게 저녁에 이렇게 이동하면서 본 자료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가볍게 이러한 전 세계에는 어떠한 뭡니까 SNS 소셜 미디어에서는 전 세계 이렇게 유저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올리고 있는지 같이 한번 공유하고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러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다음부터는 뭐 좀 더 재미난 영상들 제가 자주 이렇게 편집하기에 스토리로서 편집하기에는 좀 뭡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거 스토리로 만들기에는 좀 주제가 그렇게 뭡니까 깊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같이 가볍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